이번 시간에는 제13장 2절이고요. 벡터 함수의 적분과 그리고 프로젝타일 모션에서 포물선 운동, 어떤 이 물질의 이제 대포 같은 거 쓸 때 포탄이 날아가는 경로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을 던지거나 뭐 창 던지기, 포환 던지기 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공이 날아가죠. 물질 날아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 함수의 적분과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데피니트 인테그럴에서 부정적분이었죠. 그러니까 벡터 함수 R의 부정적분은 변수는 t니까 뭐 with respect to t, 변수 t에 대한 부정적분은 is the set of all antiderivatives of R. 벡터 밸류 펑션 R의 모든 엔티데리버트 역도 함수의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denoted by 인테그랄 벡터 밸류 펑션 R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변수 함수에서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자, 근데 만약에 R이 이제 any antiderivative of R, 예, 스몰 r, 그러니까 벡터 밸류 펑션의 antiderivative R이면은 then 얘는 적분은 antiderivative 플러스 적분 상수가 아니라 적분 상수가 아니라 상수 벡터 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 상수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그냥 상수 벡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미분할 때도 그렇고 극한할 때도 그랬지만은 결국 각 벡터 펑션의 각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생겼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적분도 마찬가지로 각 컴포넌트별로 적분을 해서 그것들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보시면요. 이그젬플에서 일단은 이 식부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let 해가지고요. 우리가 인테그랄 f의 t dt를 그러니까 요 f를 t로 적분했을 때 요거를 f t 플러스 적분상수 c1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H도 마찬가지 생각할게요. 인테그랄 GT DT든 라지 G의 T 플러스 적분상수 C2 요건 다 상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and 우리가 벡터 밸류드 펑션 R을 컴포넌트 폼으로 써서 i번째 성분을 스몰 ft, j번째 성분을 스몰 gt, k번째 성분을 스몰 ht라고 나타냅니다. 자, 요렇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 밸류드 펑션 R을 적분한다는 것은요. 인테그랄 부정적분한다는 것은 R t dt 요걸 t에 관해서 적분한다는 것은 벡터 함수는 적분한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정의되면 컴포넌트 폼으로 하면은 각 성분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f의 t dt i번째 성분을 적분한 것을 원래 적분 함수의 i번째 성분 그리고 인테그랄 g t dt 그리고 k번째 성분은 인테그랄 h t dt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앞에서 했듯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요. 얘는 ft 플러스 c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j번째 성분은 라지 gt 플러스 c2 그리고 k번째 성분은 라지 gt 플러스 c3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들을요 두 개의 파트로 분류합니다. t에 관한 변수로 표현되는 것들과
t에 관한 변수 아니면 상수들로만 따로따로 묶어서 쓰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t가 i번째 성분, gt가 j번째 성분, ht가 k번째 성분, 요렇게 쓸 수 있고요. 플러스 상수끼리만 붙어서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 k번째 성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을 요 t에 관한 벡터를 라지 r t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저 상수들만 모아져 있는 거를 우리는 상수 벡터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인테그랄 rt dt를 r 벡터 플러스 c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유도가 된, 이렇게 정의가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볼까요? 예제 보면은 인테그랄 코사인 t i 그리고 1j 마이너스 2tk를 적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컴포넌트 폼으로 쓰겠습니다. 코사인 t 1 2t 얘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2t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얘는 칸이 모자랄 수가 있어서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는 벡터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i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t를 적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쓰면은 인테그랄 코사인 t dt 그리고 j번째 성분은 인테그랄 1 dt 그리고 k번째 성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t dt 요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잠시만요. 너무 내려갔네. 얘는 i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t 적분하죠. 코사인 t 적분하면 사인 t죠. 그러니까 사인 t 플러스 적분상수 c1 이렇게 되고요. 1을 적분하니까 t가 되고 적분상수 c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엔티데리버티브는 t제곱이죠. 거기에 적분상수 c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두 개로 묶어서 쓸 수가 있죠. 어떻게? sin t 그리고 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c1, c2, c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요. 요 i번째 성분이 sin t, j번째 성분이 t, k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t 제곱을 우리는 r t로 쓰고 그리고 요 뒤에 i번째 성분이 상수 c1, j번째 성분이 상수 c2, k번째 성분이 상수 c3는 상수 벡터 c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슬라이드나 교재에 보시면요. 예, 여기서 sin t, t, 마이너스 t 상수 벡터 c 해가지고 단 c는 c1i, c2j, c3k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분은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실변함수에서 적분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각 성분함수의 컴포넌트 펑션이죠. f, g, h 그것들을 다 적분을 하고 거기 나오는 적분상수들을 i, j, k 번째로 하는 상수 벡터 c로 놓는다. 이제 그런 것이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럼 정적분은 어떻게 되나? 정적분은 똑같이 정의됩니다. 각 컴포넌트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적분상수 C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상수는 구간 A, B의 적분하면 0이니까요.
그래서 적분함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이 예제에서 코사인 t i 플러스 j 마이너스 2tk는 0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요걸 그냥 갖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r t dt,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구했던 적분 r, 아까 전에 구했던 rt 플러스 상수 벡터 c를 0에서 파이까지 해가지고 아직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얘는 실변수 함수와 똑같이 r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r에 제로, 요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 함수에 대한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각 컴포넌트별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since r에다가 파이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구했던 요게 r이죠. 그러니까 sin t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sin 파이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 그리고 이번에는 r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그러니까 t 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은 코사인 0, 사인 0이죠. 사인 0은 0이죠. 그리고 t죠. 제2번 지점 t죠. t에 0 대입하면 0. 그리고 마이너스 t제곱이죠. 또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주어진 벡터 밸류 펑션 r을 t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한 것은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하면은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다. 예, 요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i번째 성분 없고 j번째 성분 파이, k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런 건 엄밀하게 유도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각 컴포넌트별로 이제 적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뭐 그런 조건 없이요.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 프로젝타일 모션입니다.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들은 거는 이거는 되게 뭐랄까 조건이 되게 아이디얼한 조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냥 우리는 가정을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제가 이 방에서 이렇게 뭐 공을 던지거나 할 때 공기 밀도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위도가 지구상에서 위도가 어떤지 뭐 그런 데서 이제 중력 가속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력 가속도는 상수로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기 저항력이나 아니면 공이 정말 완전한 공이냐 아니면 뭐 정말 공이 럭비공처럼 찌그러져 막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되게 아이디얼한 컨디션, 예, 이상적인 조건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피직스 물리에서
프로젝타일 모션,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뭘 묘사하면 어떻게 오브젝트가 how an object fired at some angle from an initial position. 어떤 처음에 물질이 fire 쏴졌다는 거, 대포를 쏘다 할 때 포가 이렇게 팡 하고 날아간다. 아니면 제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간다. 이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acted upon by only the force of gravity. acted upon. 그러니까 act 이렇게 움직이는데 only the force of gravity. 중력의 힘에만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물질은 던지면 밑으로 떠야죠. 왜냐하면은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외부적인 간섭 없이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이 물질이 힘을 받는다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제 물질이 이제 떨어지는 요인인데 다 필요 없고 중력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moves in a vertical coordinate plane.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vertical coordinate plane. 그러니까 수직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시합니다. 어떤 거를 the effect of any frictional drag on the object.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다른 frictional drag, 그러니까 어떤 뭐 물질의 회전력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공이 원래 사람이 공을 던지거나 하면 이게 회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공은 그냥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ong distance effect of Earth turning mass from the projectile. 그래서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 지구가 회전하면서 회전력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지구 회전하는 방향으로 던지면 더 멀리 나가고 지구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덜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 그래서 long distance effect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이 물질 대포가 날아가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sume that the projectile is launched from the origin. 원점에서 포물선 운동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At the time t into the first quadrant with an initial velocity v0.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포물선 운동이 어디서 형성되냐면은 제1사분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물질은 어디 있냐면은 요 원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포가 됐던 뭐 공이 됐던 이 녀석이 원점이 있다고 하고요. at t0 타임 t0일 때 일반적으로 t0는 0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v0의 속도로 얘를 쏴요. 그러면 V제의 속도를 이렇게 위로 던지든가 아니면 대포를 이렇게 쏘든가 하면은 이 녀석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때 얘는 T초 후에 얘가 어디로 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 녀석이 X랑 Y 위치는 어디냐예요. 이건 벡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점의 위치 x, y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at time t. time t초 후에 얘는 이 물질은 과연 어디까지 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t초 후에 얘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일단 V0라는 거 V0 벡터와 이 X축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타라고 안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V0 makes an angle alpha with the horizontal 수평선과 알파의 각도로 이루고 있으면요. 자, 그러면은 V0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V0 벡터는 V0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서 우리가 V0 코사인 알파 그리고 V0 사인 알파 이렇게 씁니다. 단 V0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V0 벡터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V젝터의 이 초기 V0 속도 벡터 V0의 스피드가 V0고 디렉션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스피드는 V0고 디렉션이 방향이 바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rojectile's initial position is R0는 0. 처음 위치는 원점이니까 R0는 0. 그래서 이니셜 포지션은 R 그리고 처음에 타임 t니까 0. 요건데 요거를 R0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타임 t일 때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가 바로 r의 t입니다. 지금 관심사는 rt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은 위치가 이제 뭐 어떤 건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벡터니까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이 r만 구하면은 이 r의 i번째 성분이 요 x 좌표, 이 r의 j번째 성분이 y 좌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를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이 force of gravity only, 그러니까 이 물질은 중력에만 영향을 받아요. 즉 이 물질이 여기쯤 가 있을 때 요걸 좀 다른 데다 쓸게요. 자, R의 T는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꼴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날아가고 물질 날아갔을 때 실제로 받는 그 어떤 거면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 공에 가해지는 힘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힘이 폴스가 강해져요. F라는 폴스가 가해집니다. 수직 방향입니다. 뭐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수직 방향으로만. 중력은 원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여담입니다만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죠. 만약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러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근데 그렇진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는 공률이 적어서 그런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폴스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얘기가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에 가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F는 ma.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식은 물리학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식은 정말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식 같아요. F, 폴스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굉장히 중요한 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뉴턴의 법 제2법칙에서 F는 m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테두리는 지우고, 그래서 이 F는 ma인데 실제로 a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물질의 질량은 어차피 뭐 m이라고 쓰고, 이 a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미분할 때지만 위치 벡터를 t로 2번 미분하면 됩니다. 예, 요렇게요. 근데 실제로 이 폴스 이거는 F는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좀 칸이 좀 모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요건데 실제로 요 폴스는 수직 방향으로만 형성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아래쪽 방향이니까 제2번째 방향으로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가속도예요. 요 GJ가 가속도 벡터 A예요. 여기서 이제 G는 중력 가속도죠. G는 여기서 하면 이제 G는 acceleration due to T0 due to gravity에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G는 물리학에서 배우는 이제 9.8 미터 퍼 세크제곱에서 중력 가속도 상수를 나타내죠. 아마 물리 시간에 이제 이런 배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은, 여기 질량은 어차피 0이 아니에요. 질량 0이면 물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R을 2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G의 J입니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우리가 지금 R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R에 관한 식이 여기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있죠. 여기 R은 R0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속도 벡터 V0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we have following initial value problem에서 초기 조건 문제를 쓰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부터 해서 R을 2번 미분한 것은 T로, R을 T로 2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GJ다. 예, 요런 미분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 프라임에다가 0을 대입한 거, 요거는 V0라는 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R에다가 T가 0일 때는 0벡터입니다. 이런 식도 얻을 수 있죠. 그럼 요 세 가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R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R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R에 관한 식은 현재 여기 R2'이 있으니까요. 자, since 얘를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R 프라임 T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적분하면 돼요. 인테그랄 R 프라임 T dt, R 프라임 T dt를 하면 되죠. 근데 얘를 적분한다는 건 얘를 적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요건 약간 헷갈리니까 컴포넌트 폼으로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서 i번째 성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j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g예요. 얘는 적분 상수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 상수니까 요거고, 2차원 운동에서만 생각하니까 z성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d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일단 0이죠. 0은 적분해봤자 상수예요. 그러니까 C1이라고 하고요.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GT 더하기 C2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R'0는 V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넣어보죠. 여기서 R'에다가 T에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C1 그리고 마이너스 GT니까 C2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은 V0란 얘기예요. V0는 아까 전에 했었죠. 얘는 V0 코사인 알파 그리고 V0 사인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1은 V0 코사인 알파, C2는 V0 사인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R'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C1, C2가 V0니까요. 0 마이너스 GT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0 마이너스 GT 요것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V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교재 우리 슬라이드나 교재처럼 마이너스 GTJ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적분합니다. 양변을 다시 적분하면은 여기서 R의 T는 적분하면은 0하고 GT 적분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컴포넌트 폼으로 써보죠. 0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C죠. 그냥 C3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GT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적분상수 C4 이렇게 되죠. 그리고 V0는 적분하면은 V0에다가 T 곱한 거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T에다 0 넣어보세요. 자, T에다 0 넣으면은 남는 것은 C3 T에다 0 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C4 남죠. 그리고 여기에 T 넣으면 0 벡터가 되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하면 R에다 0 넣으면 0 벡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C3도 0, C4도 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R의 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번째 성분은 0 더하기 V0T의 i번째 성분. 그러니까 얘의 i번째 성분은 이번 컴포넌트 폼 쓰지 말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V0 코사인 알파에다가 T의 요것의 I 요것이 되는 거고요. J번째 성분은 C4는 0이니까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좀 칸이 모자니까 밑에다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T 여기에 T V0 사인 알파 여기에 T 거기다가 J번째 컴포넌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이 계산식 빼고 요걸 다시 한 줄로 쭉 쓸게요. 그러면은 자, R T는 다시 쓰면은 V0 코사인 알파의 i번째 성분 그리고 j번째 성분은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여기 t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쓰죠. V0 코사인 알파의 t V0 사인 알파의 t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의 j 번째 성분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디얼한 상황에서 포물선 운동에 관한 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저 벡터 이퀘이션 벡터 방정식인데요. For the path for ideal projectile motion, 아이디얼한 포물선 운동의 경로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 이 알파는 프로젝타일 런치 앵글,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쐈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V0는 프로젝타일의 이니셜 초기 속력입니다. 속도 아니고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V0는 절대값 V0 벡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타일이 fire from the origin, 원점에서 포물선 운동을 이루어 어떤 물질을 쐈는데요. 초기 속력, 이니셜 스피드가 500m/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V0예요. 이게 V0고 and a launch angle of 60 degree. 그러니까 알파가 60도, V0는 500입니다. Where will the projectile be 10 second later? 10초 후에 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가요. 그냥 V0는 500, 알파는 60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R에다가 지금 현재 10초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요. 얘는 컴파운드 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V0가 500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60도라고 했죠. 알파가 60도니까 코사인 알파 2분의 1 이게 i번째 성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타임 t는 10초 요거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은 V0 사인 알파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니까요. 거기에 10초 마이너스 2분의 1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t제곱 10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약간 그렇지만은 약 2500i 플러스 384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약 2500하고 3847 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후에 X축으로는 2500 위치, Y축으로 3840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거다. if we substitute 해서 t는 v0 코사인 알파분의 x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t를 v0 코사인 알파분의 x로 대입하면요. 자, 뭐냐면요. 얘를 v0 코사인 알파분의 x로 대입하면요. rt는 x가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t를 t를 대입한 다음에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나면요. y는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는 이런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y는 x 플러스 bx니까 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은 좀 귀찮은 작업이니까요. 굳이 꼭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포물선 운동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얘가 포물선 운동이구나.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ight, flight time and range for ideal projection motion. 그래서 얘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멀리 날아가고 그동안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하면요. 일단은 맥시멈 헤이트는 어떻게 하면 요거의 최대값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의 최대값 찾을 수 있죠.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면요. 그래서 요거를 x에 관한 식을 풀면은 y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 요때 최대가 됩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플라이 타임 얼마나 오랜 시간 날아갑니까 하면은 이제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얼마나 멀리 날아갑니까 하면은 이제 요만큼 멀리 날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여기에 많이 관심 가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레인지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그림이 나왔지만은 요 R이 뭐냐면은 이게 길이 R이에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요건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림피아 이런 데서 이제 창 던지기나 투푸한 던지기 할 때 가급적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멀리 날아간다는 거는 이 R이 최대가 되면 됩니다. R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sin 2알파 값이 최대가 되면 돼요. 왜냐면 G는 중력 가속도는 이미 고정이에요. V0 제곱은 내가 던지는 속력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멀리 던지고 싶다. 즉 훈련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도를 45도 각도로 던지는 속력을 매우 크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팍 하면서 45도 각도로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 이걸 하는 거예요. 어깨 힘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던지는 속력은 예전에 크로스 프로젝트 했지만 이 토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각도, 던지는 각도 45도 각도로 어깨 힘을 강하게 해서 팔 길이 늘려서 이렇게 쫙 던져야겠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는 이제 알파가 45도 각도에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실제로는 알파가 약 50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45도 각도가 아니라 50도 각도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훈련할 때 이제 옆에서 비디오 촬영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몇 도 각도로 던지고 있는지. 만약에 30도 각도로 던졌다. 안 돼. 더 꺾어. 이렇게 하고 만약에 60도로 던졌다. 너무 꺾었어. 좀 더 놓으니까 릴리스 포인트라고 하죠. 놓는 점을 다르게 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는 하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는요. 되게 복잡한 시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만 이제 이렇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보조 정리해서 아이디어 프로젝트 모션 이퀘이션인데 이번에는 원점에서 이제 물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x0, y0라는 위치에서 던졌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쐈어요. 여기가 x0, y0. 여기에서 우리가 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색으로 할까요? 예. 요 벡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할까요?
처음에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R0 벡터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에서 요 위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요 연두색 벡터와 주황색 벡터의 합이죠. 그래서 R T는 연두색 벡터에 다가 주황색 벡터를 합한 겁니다. 근데 이 연두색 벡터는 뭐예요? X0, Y0죠. 컴포넌트 폼을 쓰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그리고 R1T는요. 여기서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원점으로 보고 쏘았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냥 아까 전에 유도했던 그겁니다. V0 코사인 알파의 T가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은 V0 사인 알파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요거를 J번째 성분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포물선 운동은 결국 요 점의 위치를 x, y라고 했을 때 x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i번째 성분 x0 플러스 v0 코사인 t의 코사인 알파의 t,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알파는 이제 여기서의 각도겠죠. 예. 그리고 y번째 성분은 y0 플러스 나머지 몽땅 v0 사인 알파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을 xt, xr의 이 r 위치 벡터 r의 i번째 성분이 얘, j번째 성분이 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x0, y0가 붙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 요것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v0 코사인 알파 t,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요거였죠. 여기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요걸 합한 거예요. 그럼 여기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울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지우고, 요게 얘 그리고 요게 얘랑 얘.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요 R 벡터는 여기 주황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 합친 거잖아요. 주황색 벡터의 X 성분이고 빨간색 벡터의 X 성분 요거, 이런 거. 그리고 Y 성분은 각각 이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 펑션의 적분, 결국 각 컴포넌트별로 적분을 해서 벡터 표현, 다시 벡터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물선 운동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